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정식을 구하세요. 우선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중간에 C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C는 원중심이고요. 그러면 중점 공식을 써서 C 좌표를 잡습니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A 길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CB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근호안에 25에다가 36에다가 61 그래서 이제 암산한다고 해서 날 탓하지 마라. 가르친 지 벌써 일주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써준다 일일이. 그 다음에 원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표준 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누가 A냐면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이게 B라서 그 다음 얘가 R이라서 여기 갖다 넣습니다. 갖다 놓고 답을 쓰면 x-2의 제곱 y-2의 제곱 61 그래서 보기 5번을 선택해야 돼요. 자, 이건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문제가 9번이에요. 똑같은 거지 이거? 네. 방법상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갑니다. 유형을 추려가지고 이 지금 29하고 26 두 개 다 물어볼 거지? 비슷한 문제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26만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 26만 하겠습니다. 풀이는 이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원은 이렇게 생겼고요. 반지름이 4, 중심은 원점. 4,3이면 이게 원 밖에 있는 게 확실한지 아니면 원 위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 내부에 있는 게 맞는지 그 위치 관계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4,0이니까 4,3은 그거보다 3칸 위로 올라가면은 원 외부에 있겠지. 원 외부에 있겠지. 그걸부터 먼저 확실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까지 길이가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을 때랑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는 방법은 점하고 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적에 원과 만나는 두 점 중심하고 원 밖에 있는 점하고 사이에 있는 점 여기에 P가 놓이면 이게 최단이 되는 거고 지금은 최단을 물었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중에 여기에 P가 놓이게 되면은 이만큼 이게 가장 멀리 있는 점이거든. 근데 구하는 방법은 자로 재는 게 아니고 중심의 좌표가 0,0 확실하니까 요거 이름이 A니까 O에서 A까지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점 좌표가 두 개 다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렇게 하면 이게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5인데 이만큼을 빼면 최단 길이 AP가 나오겠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을 뺀다 이거야. 여기서는 반지름이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4 빼면은 이게 최단 거리, 최단
값이 1이 나온다 이 말이지. 1이 나. 여기서 최대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되죠. 네. 그럴 때는 5 더하기 4를 해서 최대는 9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1. 자,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되었을까요? 네. 혹시 우리 교재에 사진은 올리진 않았지만 궁금한 거 남아 있을까요? 없다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답지 올려줬지? 네. 당일에 수업 마치고 원래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하고 만약에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까먹으면 아마 사유가 이럴 거야. 그날 수업이 너무 늦게 마쳤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어졌는데 잠들었다. 이거 말고는 없어. 내가 1시에는 자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시 좀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졸려가지고 잠들어 버렸을 수가 있어. 나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잊어먹었다 싶으면은 경고음을 울려주세요. 해설지 이렇게 한마디 딱 올려주면 아 맞다 이러면서 내가 바로 올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몇 번까지 풀어줬을까요? 27번. 예, 27번까지 한 것 같네요. 여기 딱 찍혀있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네. 자, 그러면 넘어가셔가지고 내가 숙제를 29번까지. 29까지 하라고 그랬어. 네. 좀에 작네. 여기 내가 문제를 덜 풀어줘서 그런가? 조금 더 풀어주고 그러면 숙제도 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오늘 이 교재는 끝납니다. 시험은 뭐 오늘 치든 다음 주에 치든 어쨌든 간에 이 교재는 오늘 끝납니다. 아 내가 이걸 왜 안 했나? 몇 대 몇 저것 때문에 안 했대. 이 계산이 오늘 한번 겪어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계산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계산이 아마 이걸 거거든. 기대하시고. PA 대 PB는 3대 2인 게 있어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까지. 그 다음에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호가 생기겠지? 근호가 생기면 우리 싫잖아요. 그러니까 양변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을 하면 다시 쓰면 9 곱하기 PB 제곱은 4 곱하기 PA 제곱 이렇게 와요. 자 이제 9는 그대로 놔두고 두 점 사이 거리 P와 B의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을 하면 X 더하기 4제곱 Y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편에는 4 곱하기 PA제곱 저게 PA였던 것 같은데? 맞지? 여기 4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9로 바꾸고 속았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네. 난 말하면서 쓰기 때문에 실수를 못 잘해요. 생각하면서 쓸 겨를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 한 번씩 이렇게 뒤바꿔서 할 때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PB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이다. 왜 많이 나은 편이냐면 y가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 원래는 둘 다 복잡한데. 자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4를 이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은 2x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이래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9를 분배를 해.
그걸 이쪽으로 데려와.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9y 제곱은 0 이래 되겠지? 네. 이불로 저런 계산을 나는 하거든요. 합차 공식 쓰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덧셈을 하면 5x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1이 되고 그 다음 이 아들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5y 제곱은 0.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9를 뽑고 여기서 5를 뽑아. 그럼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잖아. 여기 마이너스 5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1 더하기 y 제곱은 0 이래 되겠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적당하게 계산이 필요한데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 순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2차 y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숫자 마이너스 11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5번 고르면 됩니다. 5번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계산을 했더니 다시 말해서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게 1대1일 경우랑 1대1이 아닐 경우랑 둘로 나뉘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 그것이 1대1인 경우와 1대1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 자, 테마가 이래.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 우리 앞에 직선 단원에서도 자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좌표에서도 자치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있거든. 근데 원 단원에서 자치 문제거든 이게. 두 정점으로 점 A, 점 B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 두 개의 정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이란 뜻이거든 이게.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몇 대 몇 이렇게 일정한 점의 자치.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대1인 경우 하고 또 다른 하나는 1대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뉜데요. 1대1인 경우는 이게 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은 자치가 두 정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 돼. 이게 평면 좌표에 있었어. 그럼 뭔 소리냐면은 두 정점을 연결한 정점을 연결한 선분 수직이 등분선이 된다. 자치가 수직이 등분선이 된다. 자, 여기 정점이 있고 여기 정점이 있는데 수직이 등분선을 그었어.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같다고 배웠잖아, 그렇지? 네.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같다고 배웠잖아. 네. 이게 거리비가 1대1, 1대1이잖아. 네. 이게 수직이 등분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지 사실은. 원에서는 1대1이 아닌 경우가 나오겠죠. 이건 직선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겠지. 자, 1대1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치가 원이 나오는데 지금 저 상황을 30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4,0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0은 여기에 있는데
이 둘로부터 3대 2인 곳 이랬잖아. 그러면은 3대 2인 곳 점 하나 찍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3대 2인 곳이거든. 맞지? 근데 3대 2인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도 3대 2인 곳이 있어요. 3대 3대 2인 곳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점만 배웠기 때문에 내분점이 3대 2에 해당되는 점 하나가 가능하고, 그런데 바깥쪽에 선분의 연장선에 여기에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 거리가 3대 2인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거든. 이걸 여러분 앞에 교육 과정에서는 외분점이라고 배웠어요. 여기 방어고는 외분점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고는 외분점 문제가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는데도 올해 가르치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좌표를 각각 잡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5칸이지.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게 1인데 여기서 또 5칸. 여기 6. 여기서 또 5칸. 여기 11이 되거든. 이 11,0이 나와. 자, 그러면은 계속 간다. 여기 내분점 3대 2를 이루는 내분점 좌표 하나와 3대 2를 이루는 외분점 좌표를 하나 잡아서 이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려. 그러면 중심이 뭐겠어 여기? 둘이 가운데니까 5가 나겠지. 5가 나오겠지. 얘 중심 계산하면 5가 나올걸? 5,0 맞지? 그리고 반지름 지금 얼마 나오냐면 6 나오지. 이거 반지름 계산하면 6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저 문제 답인데, 저 문제 답을 구할 적에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가능하고, 두 번째 내분점 잡고 외분점을 잡고 그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또 이름이 있어요. 아폴로라는 말 들어봤나? 아폴로니 우스, 오스 뭐 두 가지 표기가 있던데 의 원 이렇게 이름이 있어. 이 그리스 사람.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놀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놨어. 아폴로니오스가 그린 그림. 아폴로니오스의 원. 자, 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34번 이건 굳이 중류해서라기보다도 그냥 계산 문제인데 하나 더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34번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그런 다음 시키는 대로 P의 제곱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P의 제곱이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시키는 대로 PB 제곱도 계산을 하고 그것이 4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40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없애고 나면은 전부 짝수거든.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주면서 양변에 2로 나누어주면
32 넘어가면 8인데 2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이 이게 됩니다. 지가 그냥 계산 문제지. 할만하죠. 39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그 원이 원점도 지나더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묶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묶음, 그래가지고 한 묶음 더하기 k 곱하기 한 묶음은 0 이렇게 놓기로 했었거든. 기억나셔요? 네. 저렇게 생긴 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또 조금 세부적으로 더 할 말이 있긴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안 해줘요. 이불로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래갖고 식을 쓰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2y 마이너스 7 k 괄호 x제곱 y제곱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1은 0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점도 지난다라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은 0,0을 지난다는 뜻이므로 x에도 0, y에도 0, 전부 0을 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이것만 덜렁 남아. 그러면 두 원의 교점과 원점까지 지나려면 k가 7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k 자리에 7을 대입을 하시고 이걸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거야. 재정리를 하면 8 x제곱 그 다음에 쓰는 순서가 1에 돼 있으니까 1에 씁니다. 8 y제곱 그 다음에 42에서 4를 빼면 38 x 마이너스 56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4y 7에서 7을 더하면 0.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8로 나눠야 돼요. 원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만들려면 x제곱 앞에 1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 근데 얘들이 지금 전부 다 8의 배수가 아닌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로만 나눈 것 같지? 네. 2로만 나눴을 적에 답을 이걸로 찾아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원래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 두 가지만 원래 답이 가능한데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네. 그야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말은 가장 아닌 건 4개를 제외하고 남는 게 가장 적절한 거지.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5번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주관식은 저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얼만큼 했고 42번 공통현 방정식을 구하라. 공통현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한 묶음하고 여기 한 묶음하고 빼서 는 0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통현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에 k가 마이너스 1이 됐다 그 소리지? 네. 맞죠?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은 x제곱 사라지고 y제곱도 당연히 사라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0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가 x 앞에 음수가 없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x-2y 마이너스 3은 0. 요거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요거 가능하지. 공통현 방정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의 넓이도 2등분을 하고 두 번째 원의 넓이도 2등분을 하는 직선을 구하라. 아니네. 그 말이 아니네. 직선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형태가 돼야 되나? 그러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습니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자, 원이 있는데 만약에 중심을 안 지나고 직선이 이렇게 됐다. 원 넓이가 한쪽은 다른 쪽보다 더 크겠지. 그러니까 2등분이 안 돼. 그러니까 2등분이 정확하게 되려면 직선이 원 중심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야 반반.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작은 원은 이 원이라고 하고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지름의 양 끝점에 해당되는 지점을 큰 원이 이렇게 지나가야 둘레를 2등분할 수 있겠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딱 여기까지는 풀기가 쉬워. 뭐냐 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쨌든 지름이니까 연결하면 원 중심을 통과하는 상황이고 저 공통현이 작은 원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잖아. 이거는 뭔가 풀 여지가 많은데 이때까지 내가 봤을 적에 시험 문제는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작은 원의 넓이를 큰 원이 2등분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긴 한데 이건 나오면은 어떤 구도하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이거 절대로 작은 원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는 원이 아닐 거라고. 좀 전에 그려봤잖아. 여기 지름의 양 끝점이 있는데 큰 원이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는 형태로 생기면 한쪽의 넓이가 다른 쪽의 넓이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큰 원이 작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난다고 해서 넓이가 이거하고 반반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반되는 상황이 나오려면 큰 원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깥쪽에 있고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는 상황보다는 좀 더 안쪽에 있고 아무튼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긴 원에 관한 문제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한번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선사할게.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자. 저게 특별히 적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몰라도 풀 수 있는 것인지 아직 판단이 잘 안 되네요. 2학년 과정에 보면 미적분 1과목이 있는데 거기는 저 문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미적분 2에 가면 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공통수학 2에서 저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긴 한데 특정한 상황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보고요. 네, 요 정도면은 뭐 설명 약간 마무리된 것 같고 물 마시고 올 사람 물 마시고 오고 잠깐 시간 드립니다. 화장실 가서 안 갔다 오고.
한바닥 개념을 읽으세요. 네. 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괜찮니? 뭐가요? 여기 있다가 요 앞에 나고도 춥지? 아 이거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추워. 한바닥 읽으십시오. 13쪽. 다 읽으셨습니까? 별거 없지? 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공식도 몇 개 나올 텐데. 네. 접선 공식. 네. 그거는 외워야 하는 것이고. 자, 보시면은 우리 그 공통 수학 1에 보면은 포물선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 네. 거기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그 내용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자, 원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하고, 직선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고, 이 둘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그러면 1 더하기 a 제곱 x 제곱 2 abx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식 자체는 안 중요한데 내림차순 정리까지 한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래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써. 판별식을 썼는데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걸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또 헷갈리겠네. 여기가 a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b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c에 해당이 됐을 적에 공식 이런 거야.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B 자리에다가 이걸 놓고 A 자리에 이걸 놓고 C 자리에 이걸 놓고 계산한 게 판별식 값이 되는 거지. 그런데 판별식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직선하고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판별식 D의 값이 0이 나오면은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아서 허근을 갖게 됩니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만나는 곳을 좌표로 표기할 수 없다는 뜻이야. 실수값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후속적인 질문이 뭐가 되겠니? 이 만나는 점하고 이 사이의 거리 구하라든지, 그 다음에 원 중심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든지, 아니면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요거 D라고 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이용하고 반지름 R을 이용을 해서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거나 아니면 PQ의 절반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물어볼 건 저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면 뭘 물어보겠니? 중심에서 여기 접하는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 직선하고는 수직을 이루겠지. 그리고 여기 접하는 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인데 D가 반지름 R이랑 같겠지. 이런 게 특이사항이야. 이게 특이사항이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상황이면 직선과 원이,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게 D가 되는데, D가 여기까지 거리 R보다는 길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최단거리,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최대거리, 뭐 이런 거 구하라는 후속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후속 질문. 자, 나는 판별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정석이야. 정석이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뭘 쓰냐면 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하여서 요거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원하고 직선하고 두 번 만난다. 서로 다른 두 번 만난다. 교점이. 그 다음에 한 번 만난다. 한 번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0번 만난다. 했을 적에 n의 값 또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래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위에 아까 있던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이걸 여기에 대입하고 이런 내림차순 정리하고 거기서 또 판별식 쓰고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 과정에서 잘 틀려. 이게 이렇게 쉽게 안 생겼어. 지금 원이 내가 이렇게 쉽게 줘서 그렇지, 만약에 원식이 이런 식으로 변하면은 계산이 안 쉽겠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원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공식을 계산을 해서
D를 찾아요. D를 찾아. 그러면은 여기는 D를 쓰고 여기는 R을 쓰고 해서 이걸 작성을 해보면 자 거리 계산하면 루트 2분의 n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그러면은 절대값 꼭 쳐야 되겠지? 네. 얘들아 네. 절대값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두 번 만나려면은 반지름이 커야 되나 거리가 커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야. 혹은 이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은 이만큼인데 거리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반지름이 더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등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계산. 네. 너는 물론 안 배웠을 수 있는데 그냥 드러나만 놔도 돼. 자연스럽게 돼 그게. 이 친구 공통수학이를 아예 아직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한번 붙은 적 있어요. 훑은 적 있었어. 장하다. 자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만나는 상황이 되려면 이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반지름하고 D하고 어떤 상황이냐 따져보면 아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D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D는 R이 성립합니다. 요 둘이 같다고 놔야 돼. 그러고 나서 n의 값 계산하거나 범위를 계산하라 라는 질문이었으니까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왜 이게 두 개 나오느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여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네.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같은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두 번 접하게 나와. 그치? 네. 그래서 답이 복수로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안 만나려면은 우리가 또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가 거리고 D 반지름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D가 더 큰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등식 이렇게 잡혀야 되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다 또는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판별식 쓰지 마시고 점직을 사용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도 판별식을 문제풀이에 사용은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요. 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게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외워서 풀면 좀 빨라요. 외워서 풀면 좀 빨라. 다만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을걸? 자 먼저 원이 있고 직선의 기울기는 있는데 y절편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직선을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가정을 해야지. 기울기는 아는데 이건 알아. y절편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 이거 아는 거, 이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접선 공식을 완성한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n까지 알아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n을 알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 중심 0,0 그리고 반지름은 r 그리고 거리 공식 쓴다 그랬지 내가. 네. D 안 쓴다 그랬잖아. 판별식 D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거리 공식 쓸 수 있게 모양을 바꿔.
됐나요? 이제 요거 둘이 거리 계산을 합니다. 거리 계산을 하면 m제곱 1 분의 절대값 n은 r 이래 나오겠지. 지금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d하고 r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접하기 때문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 이쪽으로 넘겨.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해체하면은 풀만 붙잖아. 네. 우리 왜 절대값 x는 2 이래 되어 있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래 되고, 아까 전에는 내가 n을 몰랐으나 이제는 r을 알고 m을 알기 때문에 n을 알게 된 거지. 그 n 알게 된 거를 요 자리를 지우고 이걸로 바꿔 놓은 거죠. 이것이 반지름과 기울기는 아는데 y절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접선 공식입니다. 숫자예로 한번 해볼까요? 원식이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4인 접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y는 4x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여기 r이 들어가야 돼. r 2 들어가고, 그 다음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최종적으로 계산 마무리 해주면 4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7 이게 답이야. 두 개. 저래놓고 또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직선 두 개라고 했잖아. 네. 그 두 직선을 그림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생겼겠니? 원이 있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겠지. 이 둘이 위치 관계가 어때요? 직선 두 개. 평행. 평행하지. 그러면 요 앞에 단원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 있지 않았어? 네. 있었죠. 아하. 그럼 여기서 질문해보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랑 같을까? 지금 원지름이랑 같겠지. 네. 이해되고 있나?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이 직선에도 접하고 저 직선에도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놓으면 그 원 지름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 맞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 공식 하나 접수했고요. 접수되었습니까? 네. 외워봐. 네. mx x 플러스 마이너스 r 1 루트 1 플러스 n제곱. 오, 빠르네. 잘 외우네. 근데 이게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인데 기하 과목이 있어요. 현대고는 2학년 2학기에 기하 과목을 이과 지망 학생들 그냥 공통 과목으로 해서 해버리더라. 그것도 하나 말해주고, 그 다음 방어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과목을 2학년 때 배울지 말지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 현대고 방어고 이 두 학교는 뭐 배울지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거든. 지금 네. 정해져 있어요. 네. 두 과목씩 배우고 있습니다. 두 과목씩. 한 과목이 아니에요. 두 과목을 배워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대수하고 확통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수하고 미적분 원을 하더라. 대수하고 미적분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학기에 한 과목을 하잖아. 네. 한 학기에 두 과목을 하잖아. 수학 비중이 2배야. 다른 과목은 그런 일이 없는데 수학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중심이 A, B가 돼 있네. 0,0이 아니야. 그리고 접하는 기울기가 m인 방정식.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아직 평행이동을 공부를 안 했거든. 원이 끝나면 이 다음 단원이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이거 굳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네. 신경 쓰지 마세요. 평행이동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평행이동 하고 나서 하면 되고 지금은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이 있고요. 여기 접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 접점의 좌표가 있어. x1, y1. 그리고 접선에 수직인선 걷는데 원 중심이 a, b야. 혹은 0,0. 지금은 요거 하니까 여기 수직이야. 얘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 얘 기울기를 내가 m-라고 해볼까? m이라고 할까? m. 그러면은 우리 직선 단원에서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면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CA 기울기를 찾고 곱하기 m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m을 구할 수 있겠지? 구해볼게. x1분의 y1 이게 기울기고요.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래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봐요. 나는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지. 그러면은 기울기랑 점 하나 알면은 직선 공식 있잖아. 거기에 갖다 놓으면 돼. 공식 한번 써볼까? y는 m x-x1 더하기 y1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m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x1 y1 이래 되겠죠? 네. 요게 자체가 답입니다. 이게 답인데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받았다고 치자. 네. 그러면은 양변에 y1을 곱해요. 곱해서 다시 쓰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래 되잖아. 네. 따라왔을까요? 네. 이때 뒤에 있는 얘를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원 위의 점 보이지?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x1 제곱 y1 제곱은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원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거든. 넣으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 이 자리를 r 제곱으로 바꾸고 요거는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면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래 되는 거지. 이게 공식. 외우기는 이렇게 생긴 게 외우기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풀겠지. 그렇겠지? 고3 되면은 애들이 이 공식을 못 외워요. 오히려 1학년 때 내신 시험 칠 때는 애들이 이 공식을 외워서 쳐. 근데 고3이 되면 애들이 이 공식을 안 외운다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해서 그냥 얻어내는 거야. 빠르게 계산해서. 자, 숫자 예제를 드립니다. 이제 설명 거의 다 했어요. 한 개 남았네, 저 밑에. 이게 뭐야? 웹 메시지가 자, 원방정식 하나 주고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를 주는데 뭘 주냐? 루트 3, 루트 6을 줬다고 치자. 괜찮겠지? 대입하면 성립하거든. 여기 뭐요? 그랬을 적에 원에 접하는 접점으로 줬는데 이 접선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x1, y1의 역할을 하니까 반지름은 3이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루트 3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루트 6이 들어가고 이 자리는 그냥 9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x 루트 6y는 9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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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루트 3의 배수거든. 그러면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선택지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아시겠습니까? 다 했고요. 가로 3에 원 밖의 한 점에서 근 원의 근 접선 방정식 하나가 있는데 이건 위에 괄호 1번, 괄호 2번 중에서 뭔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가볼게. 괄호 1번을 이용해서 괄호 2번을 이용해서 풀든지 아니면 괄호 1번을 이용해서 풀든지 심지어 판별식도 있네. 아무도 안 씁니다. 판별식 한 번도 안 쓸 거야.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자, 볼게요. 여기 원방정식이 이름이 이렇고요. 이 원 바깥에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점 이름이 이거야. 아까는 원 위에 있었지. 지금은 원 밖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자대고 이렇게 긋고 자대고 이렇게 해서 그으면 두 개 그을 수 있겠지. 접선을. 그래서 접선이 그어지면은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라는 거야. 답이 두 개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뭘 모르냐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기울기를 모르지. 지나는 점은 아는데.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 그렇게 하면 직선식을 y는 m, x-x1, y1 이를 쓸 수 있잖아요. 나는 m만 구하면 되는 거야. m만 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걸 거리 공식 쓸 수 있게 모양을 다듬어. mx-y y1 mx1는 0. 거리 공식 쓸 수 있게 모양을 다듬어. 다듬고 원 중심
하고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하면 그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맞지? 같아야 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위에는 왼쪽에는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잘 보시면은 나는 x1이 뭔지 알고 y1이 뭔지 알고 r이 뭔지 아는데 m을 몰라. m 구해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답이 되거든. 내가 모르는 걸 있다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근호를 이쪽 편으로 보내고 양변 제곱하겠지. 제곱해보자. r 제곱 m 제곱 r 제곱은 m 제곱 x1 제곱 마이너스 2x1 y1 m 더하기 y1의 제곱 이래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건 2차로 가고 얘는 상수로 가고 x1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거 공식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과정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야. 대충.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y1m y1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 0. 여기까지. 이 식이 m에 관한 정확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걸 하나는 m1, 하나는 m2 이렇게 나왔지? 근해 공식 쓰라고 나올 거야 아마. 아니면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2차 방정식 풀었는데 m 값이 두 개 나왔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하나는 m1을 넣고 답 쓰고 하나는 여기다가 m2 넣고 답 쓰면 돼요. m1, m2. 그래서 답을 쓸 때는 y는 m1 x-x1 더하기 y1. 또 다른 하나는 m2 x-x1 y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상당히 예외적으로 이건 아직까지 학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상당히 예외적으로 여기서 실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 우리 학생이 만날 경우가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날 수 있어. 딱 한 개 중근 갖는 경우 있어. 이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 구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요 정도 요런 상황이 돼요. 접선을 그었으면은 여기 중요해. 접선을 그었으면은 요렇게 접선 하나 나오고 또 요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고 그림을 그려보면 접선이 두 개 나온다는 거는 쉽게 알겠지? 여기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근데 계산을 하면 얘는 나와. 이거 방정식 계산하면 중근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일 수도 있어. 1차. 그러니까 신기하게 m값 근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은 얘가 하나 더 있는데 왜 안 나온 걸까 하면은 얘가 수직이거든. x축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통해서 m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건 살짝 특이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요가산에 국한하겠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돼요. 요것만.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그때 한 번 더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 자체도 쉬운 계산이 아니거든. 꽤 힘들어. 거리 공식 써야 되지. 넘겨갖고 제곱하면은 근호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오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그 1차식 형태가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 규모가 커지지. 한쪽으로 모으지. 내림차순 정리해도 얘가 거대하다고. 거기 미정계수 포함돼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딱 저거만 중심으로 연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 문제 몇 개 풀고 나면 남은 거 전부 숙제가 되는데. 네. 5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지금 판별식 하라는 느낌이 술술 나는데 절대 판별식 안 씁니다. 먼저 직방을 고쳐줘라.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라. 그러면 반지름 루트 5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더 작아야 두 번 만나는 게 되죠. D가 반지름 R보다 더 작아야 돼요. 거리 계산하면 루트 5분의 위에 절대값 K 루트 5보다 작다. 이거 K 값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4번은 접할 때를 하고 있네. 자, 접할 때. 요거는 두 번 만날 때, 51번은 두 번 만날 때, 54번은 한 번 만날 때, 여기 중심하고 반지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주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 할 거니까 중심 한번 써주고 반지름 한번 써주고 자 요거 둘이 D 계산을 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 그것이 루트 2와 같아야 돼. K는 2개 가능해요. 찾으면 요거 이렇게 안 만나는 문제도 하나 찾아서 해볼까요? 안 만나는 거. 아, 그건 없고 59번. X축하고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아까 두 번 만나면은 교점하고 교점 사이 거리 물어본다 그랬지? 네. 이게 그 상황이야. 자, 원이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만나는 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X축 위의 점들이니까 P하고 Q는 공통점이 있어요. Y좌표가 0이야. 그래서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Y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Y에 0을 대입해서 쓰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인수분해하면 요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1,0이고 한쪽은 7,0이니까 현의 길이를 물으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답이 8이 되는 거지. 이건 X축하고 만나거나 Y축하고 만나는 경우니까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이고 삐딱하게 생긴 직선하고 만나는 경우를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 68번. 원 위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발을 내렸는데 길이값 최소일 때를 구하라. 무슨 상황이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발을 내려라. 거기에서 요 사이에 원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잡아야 pH 길이가 최소가 돼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구하는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CH에서 CP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이게 최단거리야. 자, 원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x 더하기 5의 제곱 y-1의 제곱. 그러면 보자, 이게 26이니까 여기 5 생겨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런 다음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5,1이고요. 이제 D를 계산을 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15가 되고 너무 빠르나? 3루트 5가 되고 그러면 3루트 마이너스 반지름은 루트 5 계산하면 2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 네. 알아듣나? 네. 78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78번 이거 공식 따위 안 씁니다. 나도 여기에 원 중심 0,1 그 다음 원 위의 점 3,5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 맞지? 네. 그때 활용을 할 것은 중심하고 원위의 점하고 연결하면 직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면 요거는 a라고 붙일까요? C의 기울기랑 m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점 연결한 기울기 계산합니다. 3분의 4 요거 3분의 4 m의 값이 나오지. m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제 직선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3,5를 지나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되고 모양을 요렇게 만들라 돼 있네. 맞지? 네. 근데 잘 보면은 b 빼기 a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게 b 빼기 a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을 하면은 그게 답이라는 거잖아.
그거 이해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세요. 그럼 답이 8 나오겠다, 그지? 네.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85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방정식 하면 되겠네요. 이것과 평행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뜻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데 그것이 원에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까? 공식 한번 써보면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r은 루트 45 m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빼기 루트 45 곱하기 루트 5 이래 되겠네요. 이게 이거야. 그지? 이게 이거예.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이게 15가 될 것 같습니다. 15. 자, 그러면은 두 접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고요. 그것이 각각 y축하고 만나는 점 이랬거든. 그러면은 하나는 0,15고 하나는 마이너스 15 이래 나오겠지, 그지? 하나는 0,15고 한 개는 0, 마이너스 15고 그럼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손분길이거든. 그러니 30이 나와야 마땅하죠. (87번) 여기에 수직인 직선인데 이래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 기울기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거든요. 여기에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래 나오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다시 읽으면 이래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원에 접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2가 나올 거고 반지름이 또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안 되겠니? r 하면은 2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 제곱 더하기 1 그럼 저래 나온다고. 좀 빨리 해봤는데 역시 거부 반응이 절실하네요. 천천히 할까? 천천히 다시 할까?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은 마이너스 루트 3 이 자리에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만큼이 2가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요게 또 2가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빼기 4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은 0,4 하나랑 0, 마이너스 4 하나랑 둘이 계산하면은 거리가 8 나오겠네. 되겠지?
예. (94번)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94번으로) 해서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끝. 자, 지나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몰라. 이 점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면 접선은 y는 m x-1 -1 이렇게 돼요. 거리 공식 쓸 거거든. 모양을 좀 바꿔야 돼. mx -y -1 -m은 0 이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원 중심을 찾아. 그러면 -1,2 요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d를 계산하면 반지름 1과 같아야만 접하게 되는 거지. 접선 점직 반지름 같아야 접한다고. 이제 여기 d를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든데 그 계산하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려고 이 문제 하는 겁니다. 네. 자, 가봅니다. 점직합니다. m제곱 더하기 근호 여기 -m 요거 하면 -2m 여기 2 들어가고 요거랑 계산하면 -3 요게 는 1과 같아. 근호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하거든. 근호가 넘어가서 양변 제곱한다. 그래 하면은 좌변은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 5요. 우변은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한쪽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하면은 3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8은 0 이래 돼요. 이게 어떤 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묻는 게 이게 두 근을 갖는데 M1, M2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아까 내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실근을 갖는가 봐. 판별식 해봐봐. 36 마이너스 24 0보다 크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죠. 서다 두 분. 그렇기 때문에 M1, M2를 구하면 직선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묻는 게 직선을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기울기끼리 합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 M1하고 M2를 더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 그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이게 답. 만약에 직선을 각각 구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진짜? 아니, 안 되지. 네.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요. 자, 근해 공식 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써야 돼. 그래서 쓰면 이거 반토막짜리 해가지고 m은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24 그럼 12 그런 다음에 근호 밖으로 2는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쓰라 하려면 두 개를 각각 써야 돼. 답을. 자, 하나는 기울기 값이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 되고 되게 귀찮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한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답 다 해야 돼.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답 두 개를 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